선원들은 얼어있는 정어리를 작은 주머니에 7개씩 넣는다. 정어리. 정어리요? 정어리하고 이거 먹이 갈아치. 먹이 바꿔 이제 물 밑에 있는 걸 갖다가 가져 올리고 이거 새거를 바꿔야 해. 문어가 정어리를 좋아하나 봐요?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 맡고 오는 거지. 이 주머니는 나중에 통발에 달아주는데 통발이 올라오자마자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둔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이다. 선원들은 부표와 깃발로 어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깃발에는 5kg이 넘는 벽돌이 달려있어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통발을 엮고 있는 본줄의 길이는 2km. 본줄에는 65개의 통발이 달려있는데 통발은 대왕문어가 서식하는 수심 150m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하루에 통발을 몇 개나 들어 올리세요? 우리 한 1,300개. 1,300개 정도? 한참을 기다린 끝에 모습을 보인 대왕문어. 대왕문어는 수심이 깊은 먼 바다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물때와 상관없이 1년 내내 조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부터 5월까지. 여름에는 일본 해협 아래까지 내려가 잘 잡히지 않는다. 이게 입이래, 이게. 이게 입이요? 폭물 사는가? 대왕문어는 남해와 동해에서 잡히는 돌문어와는 다른 종류. 대왕문어는 길이가 2m가 넘는 것들이 잡히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동해안 먼 바다에서 조업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외에도 북태평양과 일본, 중국 등지에 서식한다. 먹이 요 있으면은 예. 뭐 이거 먹으려고 이리 들어간다고 여기 저 구멍으로. 요게. 대왕문어는 미끼 냄새를 맡고 통발 옆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꺼내기 전까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대왕문어 잡이 통발은 가로 130cm, 세로 80cm, 높이 60cm로 통발 중에서도 큰 크기. 머리가 큰 대왕문어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통발도 크기가 크다. 문어가 좀 달지만 부산 쪽에 내려가면은 대마도 쪽에 내려가면 문어 한 마리 50kg씩 이리 나가더라고. 통발이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미끼를 갈아주는 중. 통발을 내릴 때 달려있던 미끼 주머니를 빼고 새 주머니를 묶어준다. 대왕문어가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끼가 흩어지지 않게 주머니 속에 넣어주는데 이거 얼마나 만에 올리세요? 얼리 5일이요? 보통 5일 만에 올리나요? 한 10일씩 돼야 되는데 오늘은 거기 없네. 요 옆으로는 하나. 대왕문어가 올라오면 한 마리씩 자루에 담는다. 종류별로 분류하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대왕문어 잡이는 손이 더 많이 가는 작업이다. 자기끼리 싸움한다고. 그러니까 자료에 따로 담아줘야 돼요. 자기끼리 따르면 물어가 죽어버려. 살끼리 먹어요? 자기끼리 먹기라. 통발이 올라오면 본줄과 분리하고 미끼를 갈아 끼운다. 분리된 통발은 배 한쪽부터 쌓아 올리는데 65개의 통발을 모두 쌓아 올리면 그 높이는 2m가 훌쩍 넘고 3m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높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야 통과가 다 채워지겠다. 개수가 있어가 이렇게 높게 쌓아야 돼. 23톤급 청경호에 커다란 통발 65개를 모두 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작업. 통발이 넘어져 선원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발이 올라오면 선원들은 바닷물로 통발에 붙은 이끼와 해초들을 모두 씻어준다. 우물에 지금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거 씻어낸다고. 씻지 말고 바로 담그면 안 돼요? 그럼 문어가 안 들어요. 어느새 올라온 통발이 갑판을 가득 메웠다.
다음 작업은 통발을 바다에 던지는 투망. 부표와 깃발을 본줄 양끝에 매달아 주는데 작업의 특성상 본줄의 끝부터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통발은 올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차례로 바닷속으로 밀어넣는다. 이때 본줄과 통발을 묶어줘야 하는데 이 일은 경력 25년인 전해출 갑판장과 이정수 기관장만이 할 수 있다. 본줄 맨 끝에 부표와 깃발을 달아 바다로 던지면 통발 투망 작업은 모두 끝이 난다. 오전 작업을 마치자 이정수 기관장이 통발에 걸려 올라온 장어를 꺼내든다. 뭐 하시게요? 해 생선해 안 하고 해. 점심 메뉴로 방금 건져 올린 장어회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네, 지겹지 않으세요? 네. 너 우리는 육고보다 해를 많이 먹어. 육고기는 맛없어. 육고기는 맛없어요? 통발에 걸려 올라온 물고기들은 이렇게 선원들의 요리 재료가 된다. 부엌에서는 이원수 조리장이 밥을 푸는데 성인 남성 2명이 먹어도 남는 양이다. 이렇게 많이 커야 돼요? 얘랑 배고프다 네. 그러니까 밥만 돼. 흔들리는 어선에서 일을 하면 배가 쉽게 꺼지기 때문에 선원들은 육지에서보다 밥을 많이 먹는다. 청경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 한국인 선원이었지만 점점 중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배라는 게 재미로 타는 거는 재미가 있대요. 직업적으로 타면은 별로 뭐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안 하고 맛있어요. 어느새 입맛도 한국 사람이 다 됐다. 돈 많이 벌었어요? 여기 와서? 예, 정말 벌써. 돈 벌어서 뭐 해요? 예? 돈 벌어서 뭐 하세요? 돈 벌어서 뭐 집에 붙이요. 우리 집에 붙이고 나면 좋아요? 기분이? 돈을 예. 집으로 어머니 아버지 붙여주면은 네 기분이 좋냐고. 기분이야 기분. 집에 돈 붙여주면 그거 집 각시 아버지 좋아하지? 어? 그래 그 좋아하냐 이 말. 이게 보내주면 좋냐 이 말이다. 야, 좋아. 그거 예. 그래 좋아. 예, 그래. 저 좋아요. 잘했어. 네. 다시 재개된 추억. 잡아라. 통발을 올리던 선원들이 갑자기 모여들었다. 문어 한 마리가 통발 옆에 걸려 올라온 것이다. 생각보다 큰 녀석이다. 잡아라. 20분간의 시름 끝에 문어를 건져 올린 전해출 갑판장. 올라 해야 25년 경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자루에 집어넣기에도 벅차 보인다. 내양심하고 들어가려다가 구멍을 못 찾아가지고 저 통발 벽을 붙었는 거야. 한 선원이 애써 잡은 문어를 보여주는데 언뜻 보기에도 다른 대왕 문어보다 크기가 크다. 몇 킬로예요? 20kg. 20킬로요? 힘들게 잡은 문어 한 마리에 이정수 기관장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이런 것이 뱃일을 하는 보람이 아니겠는가. 딱 이름만 딱 이래버려 말해버려. 머리가요.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밤이 되면 선원들이 뱃머리에서 부표가 있는 위치를 선장에게 알려준다. 레이더와 좌표를 이용해 통발이 있는 장소 근처까지 왔다고 해도
파도 등 자연적인 영향으로 인해 통발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는 많은 일이 기계화됐지만 바다에서는 사람이 해야 하는 작업이 더 많다. 그런데 기다리던 대왕문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 통발의 무게는 10kg. 문어가 들어있으면 20kg이 훌쩍 넘어 40kg에 달할 때도 있다. 거기에 바닷물의 무게까지 더하면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러나 선원들은 이렇게 빈 통발만 올라올 때가 가장 힘들다. 급기야 반갑지 않은 장어까지 올라온다. 장어잡이 어선과 조업 지역이 겹쳐 어장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신호다. 그때 기다리던 대왕문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연신 올라오는 문어에 선원들이 다시 힘을 낸다. 아, 고기 있다고 이제 준비하라는 소리. 배 용어로 그냥 대가리 이란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딴 사람들이 빨리 준비를 하지. 올라와서 보고 오면 늦다고. 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안 맞다니까. 이정수 기관장의 신호에 한쪽에서 망을 던져주면 다른 선원이 문어를 넣고 문어를 받은 선원은 어청에 집어넣는다. 선원들은 이렇게 한 몸처럼 일하고 있었다. 아 이제 조업 다 끝나신 거예요? 아 이제 뭐 하세요? 이제 잠자러 가야지. 선원들이 조업을 마친 시간은 자정이 넘은 시간. 17시간의 긴 조업을 끝낸 것이다. 선원들이 작업복을 들고 향한 곳은 기관실. 기관실에는 무슨 가서 옷 마르거라. 옷이 말라야 되지. 여기가 따뜻해요? 그렇지. 열이 많이 나니까. 딴 데로 옷 마를 데가 없거나. 기관실의 엔진 열기 때문에 10분이면 옷이 마른다고 한다. 하루 종일 파도 그리고 무거운 대왕문어와 싸운 선원들. 몸이 성할 날이 없다. 청경호 선원들의 유일한 휴식처인 선원실. 이건 무슨 약이에요? 아, 네, 이 배 일하다가 손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피부에 약간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난 2월 기관실에서 엔진 수리하다가 유압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정수 기관장. 어디 다치셨는데요? 당시에는 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식해가지고 한 2달 병원에 있어. 이식을 하셨어요? 손 자르려 하다가 요때 손 피부 이식이 살아나. 밴들 하시는 분들은 다 손이 좀 성할 날이 없겠어요? 배가 줄 하는 배들은 거의 다 그렇지. 네. 손은 많이 다치지. 기계 당기는 힘에 손 들어가면 손 날아가 버리지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조심해야지. 청경호를 탄 지 2년. 중국 길림성에서 온 단신파 씨. 오는 8월에 있을 휴가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중국 빨리 가고 싶어요? 요 8달 가요. 고단했던 선원들의 하루가 이렇게 끝이 난다.
다음 날 아침 한국과 일본의 경계선까지 다다른 청경호. 일본 순신선. 일본 해협에 가까워질수록 대왕문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된 작업. 어제보다는 많은 수의 대왕문어가 모습을 드러낸다. 웬만한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뱃일.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다.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손이 붓고 파도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 또 여객선과 달리 어선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멀미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배에서는 경력이 적어도 나이가 많은 선원들을 대우해준다. 그러나 경력별로 하는 일은 분명 다르다. 하면서도 단계가 있나 봐요. 제 처음에는 이거 몇 개 엮고, 두 번째는 이거 엮고, 세 번째는 이제 통과 들고, 네 번째는 이제 앞에 걸고, 똑같이 해도. 마지막에 제가 술줄 따르고. 대왕문어 잡이 어선의 경우 처음 타면 먹이를 주머니에 넣는 일부터 한다. 그 다음에는 들어올린 통발을 쌓는 일을 하게 된다. 그 후에는 본격적인 작업인 바다에서 통발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고 가장 경력이 많은 선원은 줄 정리하는 작업, 일명 줄잡이를 한다. 올해 51세인 이원수 조리장. 배에서 나이가 가장 많지만 막내가 하는 일을 맡고 있다. 밤새 타다가 이제 와서 이거는 좀 어설프지. 그날 밤 청경호가 통발을 내려놓은 곳에 저인망 어선이 나타났다. 우리 어장 있는데 끄면 안 되거나. 방금 내려놓은 어장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누가 되면 가면 이겨. 저 배를 갖다 저인망이라고 하거든. 저인망에 땅 밑으로 끄는데 그러니까 저런 배들이 어장이 우리 땅에 이렇게 깔려있으니까 땅에 그 무겁다.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고 우리 지역에 딱 들어오면은 못 오게끔 이제. 다행히 저인망 어선이 방향을 바꿔 다른 조업지로 향한다. 계속되는 조업. 그러나 기다리던 대왕문어는 보이지 않고 빈 통발만 올라온다. 200 오늘 하면 하루 하면 한 200, 250마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180마리 잡았어. 그때 선원 한 명이 갑자기 바다를 가리킨다. 숭어. 저거 오면은 3일 내려 바람 분다니까. 이거 먼 바다는 이게 잘 안 오는데. 반갑지 않은 숭어의 출현에 선원들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다음 날 높은 파도가 청경호를 감싼다. 바람이 하면 바람 앵겨 쇠다리가. 김기호 선장은 무전을 통해 날씨를 확인하느라 분주한데 높은 파도가 계속되면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기호 선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아니 와세가 와 마구인데. 바다에서 비보다 무서운 것이 바람. 파도가 3m 이상이 되면 작업이 불가능하다. 아니 많이 부는 편. 날씨는 이게 나쁘진 않은데 남자 바람이 많이 부네. 이게 뭐 나가면 작업이 안 돼요. 지금 작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위험해요. 정말 이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잘못 넘어와가지고 사람이 맞고 하면 다친다. 이 정도 파도면 다른 어선의 경우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대왕문어 잡이배는 조업을 할 수 없다. 대왕문어 잡이는 커다란 통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발이 무너지거나 통발을 들어올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다가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항구로 돌아온 청경호. 선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얼마나 잡으셨어요? 한 150마리 뭐 한 700마리 잡아야 되는데 뭐 150마리 못 잡아. 하루 조업을 포기한 탓에 문어의 양이 많지 않다. 아 그거. 양포항과는 조금 떨어진 포항 어판장. 어판장은 가득 쌓인 문어와 문어를 사려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문어가 크고요. 어구였고 많이 났잖아. 청경호에 대왕문어를 실은 트럭이 조금 늦게 어판장에 도착했다. 경매는 도착한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도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대왕문어의 무게를 잰다. 무게에 따라 킬로그램당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왕문어 중 가장 비싼 것은 5kg 미만, 10kg 이상은 킬로그램당 가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작은 문어가 큰 문어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짝다리, 짝다리. 짝다리요? 상품 값이 떨어지는 거죠. 문어는 7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경매가 끝날 때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얼음을 재워놓는다. 경매가 시작되고 대왕문어는 한 마리에 10만 원이 넘는 것들이 많아서 한 마리씩 팔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경매를 지켜보는 김규호 선장의 표정이 밝지 않다. 경매가 시작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가격이 별로 안 좋아요. 가격이 별로 안 좋아. 고기가 많이 났어요. 어제보다 킬로그램당 1,000원이 떨어진 가격. 대왕문어 성수기로 물량이 많이 쏟아진 탓이다. 발걸음이 되게 무거워 보여요. 가벼울 리는 없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야죠.